안녕하세요. 새내기 성공 코칭 랜선 토크 발표를 하게 된 항공교통물리학부 20학번 정승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발표를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아마 다들 생각했던 것처럼 고1 때는 막 스카이를 가겠다라고 하고, 고2 때는 인서울을 가겠다 하고, 고3 때는 이제 대학만 가자 이러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대학만 가면 이제 고민거리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종합전형으로 저희 일지망 학교를 합격을 했고, 누구보다 기뻤지만 실제로 저는 그 학과에서 꿈이 없었습니다. 종합전형이면 꿈하고 활동 이제 열심히 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제 제가 지원한 이 공학과하고 저하고 맞지 않는다는 확신이 확실히 들었지만, 생기부의 꿈을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종합전형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과를 희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생기부를 고3 때까지 채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나름 유명하고 취업도 한 80% 이상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니게 되었고, 그때는 저는 대학을 합격했다는 것 자체라도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대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을 이제 들어갔는데 예상대로 저하고 굉장히 맞지 않았어요. 다른 애들은 쉽게 이해하고 숙제도 다 풀고 제출했는데 저는 그 과목 기초부터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거의 이제 아무것도 못했고, 실제로 저도 이쪽 분야에 하고 싶은 일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어렵기만 생각하고 그 과목을 공부하자라고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살 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고, 고등학교 때 해보지 못한 MT나 축제 같은 것도 막 즐기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공 공부를 아예 손을 놓게 되었고, 그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공 과제가 있었는데, 저는 제출하지 않는 거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항상 친구한테 밥 사줄게. 나 이것 좀 알려주면 안 돼? 내가 꼭 나중에 또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항상 해서 과제를 치웠었고, 시험 기간에도 성적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공부는 했는데, 이제 전공하고 수학을 뺀 나머지가 A뿔이고, 전공 수학 과목은 아마 여기 보시다시피 C뿔, B뿔, 뭐 C제로, C뿔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B뿔 받은 과목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코딩을 해야 되지만, 외워가지고 코딩한 거를 외워서 저는 그냥 갖다가 복붙 하는 것 자체로밖에 수행 못했었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학기 중순,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중순에 수시 기간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관제사라는 직업이 계속 그 흥미로웠고 하고 싶었던 직업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종합전형으로 해서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관제사라는 거를 생기부에 표출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저하고 진로도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진짜 내가 진짜 정말로 원하는 그런 학과를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저는 수시 마감 30분 전에 지원을 해서 저도 이게 여기 합격한 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항공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합격 당시 저 완전 기뻐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던 학교를 버리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두려웠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도전을 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서 이제 20살까지 저한테 이제 너 꿈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30초 망설이다가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저는 저의 꿈에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제탑에서 일하고 싶은 일하는 관제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과에 오면 수학을 하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공대가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선대, 미적, 5월, 통계 이런 것도 많이 배운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여기 수학 내신을, 보면 아시다시피 저는 3, 4등급으로 거의 수포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단계로서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수학도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이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 접근하는 방법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났고 거의 백지 상태여서 모르는 개념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공식도 찾아서 노트 정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선대를 A0, 미적을 A+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을 때는 공부를 하기 싫고 어렵기만 생각을 해서 거의 포기를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관제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저 수학 트라우마도 극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과목은 공부를 할 때는 저는 강의를 들을 때 한 번에 제대로 듣고 이제 다시 듣고 싶지가 않아서 한 번 들을 때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히 이해하고 반복 그러니까 이해해서 넘어가자라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고 각 강의마다 일자 파일에다가 강의 자료를 넣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시험 기간에 하루에 어떤 과목을 그러니까 내가 교통경제학을 3주차까지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그 일자 파일 한 개만 갖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현재 저는 22학점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전공 과목이 7개다 보니까 지금은 복습까지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노트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학년 때 했던 활동은 앞에 발표자님이 얘기하셨던 그 역량관리 시스템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수업을 듣지 않고 이제 저만의 자유시간이 생기게 되면서 역량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선배 멘토링이나 학습법 특강, 뭐 진로 흥미 검사 등등 다양하게 했고 실제로 저는 1학기 때는 18학 마일리지를 18장 받았고 2학기 때는 좀 많이 활동해서 70점을 받았나? 네, 그런 식으로 좀 열심히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회를 좀 많이 나갔는데, 뭐 슬기로운 코딩 생활도 나갔었고, 독서 감상문도 나갔고, 멘토매치 포트폴리오도 나갔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회 같은 것도 나가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학습 멘토링 활동도 해가지고, 이제 정석 항공고 인천에 있는 건데, 거기서 영어 멘토링을 했는데 이걸 제가 왜 했냐면 영어 학원 알바를 하고 싶지만 스펙이 없어서 이걸로도 좀 스펙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스펙도 많이 되었고 영어가 생각보다 기초가 많이 부족하네라고 느껴서 공부를 다시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모임을 들어갔는데 코딩이 정말 싫었지만 다시 코딩을 한 이유가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코딩을 짤 수 있는 언어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모임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매틀넷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학 때 했던 활동을 보면 여름방학 때는 토익하고 컴활 2급 필기를 땄습니다. 저는 토익은 영양관리 시스템을 또 활용했는데 학습법 특강을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기초를 쌓을 수 있게 도움이 됐고 생각보다 그게 강제성이 있으니까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통해서 저는 945점을 받았고 토익을 컴퓨터 컴활 2급 필기를 했지만 제가 왜 아직까지 그때 1급을 안 했고 2급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후회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21살? 네, 21살 여름방학 이렇게 지냈어요. 실제적으로 저 20살 여름방학 때는 놀러 다니기 굉장히 바빴거든요. 막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술 마시러 다니고 맨날 밤새서 술 마시고 그런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꿈이 있으니까 확실히 체계적으로 살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겨울방학 때는 저는 누구보다 바빴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를 참여를 했어요. 그건 한 달간 공무원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는 건데, 17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지금 지방 쪽에서도 하고 있는 활동이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만약 공고가 뜨면 새내기 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추첨이라서 그냥 운빨이에요.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되는데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활동이어서 한번 항상 지원을 해봤으면 좋은 활동이고 학습법 특강도 1학기 때 굉장히 좋아서 PPT하고 파이썬을 들었고 커말 1급 필기를 땄습니다. 예, 1급 필기를 왜 따는지 몰라서 1급 필기를 다시 땄고요.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겨울방학 때 발열 체크? 사회봉사를 계속 다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학년 1학기 때 목표는 7전공이지만 성적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모르는 건 포기하지 말고 알 때까지 공부를 하자라는 게 저희 목표고요. 여름방학 목표는 토익 950점 이상이고 커말 1급 실기를 따고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새내기 분들한테 팁을 한 개 주자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항공대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 심리가 당연히 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름방학이 3주였지만 대학교는 거의 3달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방학 때는 열심히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대회 참여율도 굉장히 낮아서 이 기회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달력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달력을 항상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러면 한눈에 할 일도 들어오고 내가 6월 달에 해야 되는 게 2월 달에 기억이 났으면 6월 캘린더에다가 적어놓고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까먹지 않고 이제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때 굉장히 한눈에 보기 편하기 때문에 저는 달력 활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게 꿈을 찾자예요. 저는 꿈이 정확히 없어서 1년 정도를 거의 방황을 했잖아요. 하지만 꿈이 있는 지금은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한 개씩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꿈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돼서 되고 이제 공부도 별로 안 힘들어지기 때문에 꿈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꿈이 없으면 한두 달 정도의 목표치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Q&A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혹시 꿈이 있나요?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쫓아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꿈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두 달 정도 목표를 해서 내 목표치를 세워서 그걸 열심히 해서 이제 해 나가면 그 중간에 이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해서 열심히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Q&A 정도를 이거 발표하기 1시간 전에 받았는데 이거 안 보이네? 네, 그 앞에 발표했던 그 분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거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컴퓨터에서 찾기 어렵다면 이제 앱 같은 거를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공모전이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앱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링커리어 앱을 보면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이 많이 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시로 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이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항공교통을 전공을 하는데 어떤 자격증이 좋겠냐라고 하시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 선배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자격증으로는 토익 그리고 컴활 1급 한국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토익은 1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한 번 정도는 따봤으면 좋겠고,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좋고요. 컴활 1급은 이제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1학년 때 시간이 있으면 빨리 땄으면 좋겠고, 한국사는 저는 지금 아직 안 땄지만 한국사는 유효기간 5년 정도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하는 걸 추천드리고, 무통사? 네, 무선통신 자격증도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교통 전공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학년이나 3학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토익 공부를 어떻게 했냐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해커스 빨간색 책, 파란색 책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그거가 2권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해야지 하고 샀다가 그
다음 해로 넘어가가지고 또 샀다가 공부를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2권씩인데 실제적으로 끝까지 푼 적도 한 번도 없어서 학습법 특강에서 했던 그 750점 목표로 했던 책을 한 번 훑은 게 다였고, 그리고 리스닝은 제가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기출 문제를 1.1배속으로 풀거나, 그렇고 실제로 저 리딩을 정말 정말 싫어해서 학교 특강을 들은 게 다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회화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화 영어를 했었는데, 외국인하고 프리터킹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화를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으면 회화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기억 안 보이는데 1학년 때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소프트웨어 쪽에 잠깐 발을 담갔다가 뺀 학생으로서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이면 코딩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C++, 뭐 C 언어 이런 식으로 다양하잖아요. 거기 중에서 한 개 언어라도 자기의 전공 언어로 만들면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 공부 한 개라도, 파이썬이면 파이썬 한 개라도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물 학생이면 커말 1급을 이제 1학년 때 땄으면 좋겠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컴프에서 엑셀을 배우는데, 그거를 이제 커말을 따면 엑셀이 정말 쉬워져요. 그래서 땄으면 좋겠고, 이제 전체적인 학생들한테는 운전면허 좀 땄으면 좋겠어요. 저는 22살이지만 아직까지 못 땄고요. 빨리 따는 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토익 시험 한 번씩 봤으면 좋겠고, 800에서 900점 사이로 목표를 잡고, 특히 교통 쪽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때 900점 이상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발표 자료 준비하시고 또 제가 또 늦게 드렸죠. Q&A 거를 또 늦게 드렸는데 그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정승현 멘토님께 혹시 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계시면 뭐 채팅창에도 좋고 아니면 뭐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채팅에 뭐 하나 올라왔네요. 교통물리학과 관제사나 물류 복수 전공하고 싶은데 어떤 곳이 더 그러니까 이게 관제사를 하면서 물류를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는 건가요? 어떤 거죠? 혹시 스드공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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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제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관제사 쪽을 하고 싶다고 하면 교통 쪽으로 전과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아마 뽑히는 순서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일단 교통물류 1순위고 그 다음에 타학과 학생들인데 실제적으로 관교원 들어가는 학생들이 교통 쪽밖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제사가 하고 싶다고 하면 교통물류로 전과를 하는 게 낫고, 물류 쪽은 복수 전공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물류 쪽 복수 전공하면 도로교통이나 아니면 물류회사 같은 것도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관제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전과를 해야만 관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학과에서는 아니다, 뭐 다른 타과도 복수 전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도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한 2월 정도에 이제 선발 공고가 나가요. 공고가 나가고 누구시죠? 네, 꺼주셨네요. 선발 공고가 항상 매년 2월 달에 이제 나가는데 그때 TO가 있어요. 일단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공교통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과를 하지 않고 관제교육원에 합격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쪽으로 한번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우리 저기 정세현 멘토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물리 전공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이제 복수 전공으로 가능할 거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항공교통관제 하여튼 뭐 이쪽으로 분야로 가시고자 하신다 그러면 일단 신체 검사부터 이제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신체 검사 제가 신체 검사가 안 돼가지고 관제사를 못 하시는 학생들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갑자기 자기는 괜찮았었는데 뭐 눈이 좀 안 좋았던 모양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체 검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하려고 했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이제 뭐 비행 쪽 하다 오셨는데 눈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핑계가 아니에요. 이제 그 항공 종사자가 되시고자 하신다면 일단 뭐 그 이제 시력 교정술로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사시가 있더라도 그것도 이제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그 항공 종사자로 무조건 갈 수가 있어요. 예전처럼 그 항공 종사 신체 검사가 규정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저도 이제 그 질문 내용들 중에 이제 뭐 우리 멘토님께서 뭐 못하신 말씀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관제사 운항관리사 말고 공기업으로 취업을 한다고 이제 한교물 쪽에서 이렇게 좀 내왔는데 공기업을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어떤 게 쌓으면 좋을까요?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멘토분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요 내용들로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일단 그 우리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그 공기업 취업 패키지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공기업으로 진로를 잡고자 하신다면 그쪽에 이제 도움을 받고 거기 이제 전문가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업체 대기업체에서도 일단 참여를 하시니까 대기업이 아니고 이제 공기업 쪽에서도 참여를 하시니까 그때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여를 하셔서 그런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 멘토님께 또 질문 하나 올라왔네요. 아, 이거 누군지 알아가지고 잠시만요. 교 2학년 과목이 컴퓨터 프로그램 시험만으로 컴활 준비가 충분할까요? 충분하진 않습니다. 컴활이 더 크고요. 거기 컴활 1급이 이제 세 과목이 있는데 컴퓨터 일반, 이제 그리고 엑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세 개를 공부해야 되는데 컴활에서 세 개를 공부하면 당연히 그 중에 한 개인 엑셀은 당연히 공부를 하겠지만 엑셀을 공부한다 해서 컴활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컴활 공부하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긴 해요. 근데 확실히 엑셀 쪽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네.